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깜빡이는 TV를 틀어놓고 단어를 20개를 보여줬어요. 2초간. 그 다음 본인이 몇 개를 기억하는지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쓰는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험을 봤어요. 근데 0.1% 아이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랑 본인이 쓴 게 개수가 일치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게 일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개수의 평균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본인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숙지하고 있는 것의 차이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나라면 이 정도는 알겠지가 아니라 난 정확히 이만큼을 했으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고 무다를 깨고 있는 거죠. 그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본인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사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학습 패턴이나 공부 방식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학생들별로 본인들의 목표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줄 거예요. 특히나 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해줘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죠. 정말 실천을 잘 해나가는지를 봐줍니다. 잠깐 이렇게 그 동영상을 저희가 1, 2, 3학 학생들을 모아놓고 보여줬을 때 뒷분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1, 2, 3학을 다 합쳐놨는데 한 명도 졸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잘 보더라고요. 이걸 다 시청을 하고 자기 목표를 작성하게 했더니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목표가 전부 1등이더라고요. 잘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잠깐 그 기간이라고 의지를 불태우게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저희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번에 머리가 좋아서 외우기보다는 계속 공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친구들은 계획 스케줄러 같은 것을 이용한 30 동안의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주차에는 예상 문제집을 시작하는데요. 학원에서 알찬 같은 문제집을 예상 문제집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과목만 먼저 파고들기보다는 단원을 나눠가지고 소단부 한 개씩 해서 매일매일 한 두세 과목 정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만 파면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상당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2주차에 했던 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실전 문제 같은 것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되면 아마 주위에서 친구들이 질문 같은 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일주일 전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른 다양한 학원에서 받은 문제집들을 친구들이 갖고 오니까 그 문제집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손쉽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주면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 한달밖에 되었는데 그 한달이 아무리 공부하는데 10점 이상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면은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연습을 하면 좋은데 자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시험 전 한 일주일쯤 전에 집에서 한 20번 정도 읽어보면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서 암기 과목을 잘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잘 받는 방법은 우선 숙제를 잘 해와야겠는데 숙제 같은 경우 큰 숙제는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집에 가서 꼭 해야 되고 작은 숙제 같은 경우에는 큰 숙제 하나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잊어버리지 않을 때 틈틈이 해두면은 숙제로 인해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쪽지 같은 데에다가 타이틀만 써놓고 그 제공한 보고도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할 수 있을 만큼 꼭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 재작년이나 작년 시험지가 나와 있어서 그거 시험 전에 풀면 가끔씩 비슷한 문제 나온 경우 있어. 문제 건지 공부하는 방법은 평소 수업 시간에 졸려놓고 듣는 건데요.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내시니까 시험 문제 출제량을 알 수 있고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교과서나 단어서를 사거나 듣게 되면 일반식 읽듯이 재미로 읽게 되는데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고 잘 외워질 수 사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조금 민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원 형도 계시고 경진 형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저기 0.1% 영상만 보여주면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다가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예센터에서 가장 그래서 내신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의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요.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사전 인터뷰를 좀 찍어달라 부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경진이는 이거 학생들 앞에서 보여줬다고 학원을 끊겠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를 아주 당황시켰습니다. 세 번째 독서 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원 교무실에 보면 과학 동화나 수학 동화, 뉴턴이라는 잡지를 굉장히 구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학 관련 도서, 과학 관련 도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구비를 해두고 있고요. 그걸 해두고 있는 이유는 뭐 말씀드렸듯이 뭐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중요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늘 많이 읽기는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뭐 시험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뭐 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은 본인이 스스로 궁금한 걸 찾아가지고 습득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알아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휘를 배하기죠. 국어, 뭐 영어, 사회, 과학, 심지어 수학도 사실은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애들이 문제를 보고도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죠, 사실. 문제를 읽고도 이게 뭘 설명하는지 모르는 독서 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책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많이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충분히 쉽게 읽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적 학원을 관리하는 이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매주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실험 진행해 실험 보고서를 받고 있고요.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 보고서 작성하고 그 전에 또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도 그에 관련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충분히 이제 과학적인 통합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탄탄한 기본 지식에 더해서 사고력, 창의력, 영재학 진학을 위한 능력들은 다 그런 능력들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수학을 좋아하고 그런 흥미 혹은 재능을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드린 거고 많이 이렇게 좀 지루했을 텐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재미있는 그리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야 되겠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현실은 그렇진 않죠. 20대에도 공부에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와 성공에 직결되는 공부법입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30대는 다시 공부에 미쳐야 합니다. 당당한 미래를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공부에 미쳐. 40대는 공부 다시 시작하라고. 마지막으로 공부하다 죽으렵니다.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이상이 박성준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위주배 부원장님의 총정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그 위주배입니다. 보통 작년까지 제가 그 설명회를 이렇게 이제 했었었고요. 또 아마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오신 분들 몇 명을 좀 보니까 작년에 뵀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정희선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동준 과장님 설명할 때 제가 이게 뭐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이 PT를 본인들이 직접 준비하고 동영상도 본인들이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같이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어제도 뭐 12시, 1시까지 이렇게 나눌 때에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었었냐면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상동 캠퍼스가 이 굉장히 대규모 학원입니다. 1000명대 학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들 관리라든가 뭐 선생님 관리 여러 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보직을 바꾸면서 이제 상동 캠퍼스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그 관계들을 연속적으로 갖지 못한 채 그 중간에 이렇게 제가 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면서 제가 설명회를 참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상동에서 한 5년 있었으니까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창동이라든가 뭐 521호 다양한 설명회 있었는데 오늘처럼 좀 떨림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순서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마음의 부담감들 그런 것들 또 부모님 얼굴을 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또 교차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안 되나요? 그런 됐고요. 오늘 뭐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 앞에서 발표들은 다 해주셨고 특별히 뭐 이렇게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뭐 사실 조금 이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인식이 이게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입니다. 좀 색다른 컴퓨터여서 아무거나 이렇게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은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세세한 것들은 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뭐 영재나 과거를 보내는 것들이 사실은 명문대를 보내기에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향후 진로가 뭐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 지방에 있는 뭐 이렇게 모 대학을 보낸다 그러면 보내겠습니까? 어차피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중간 다리인데 특별히 이제 과거나 영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명문대를 보장을 받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뭐 저도 뭐 제자가 1000명 가까이 됩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그 땀 흘렸고 또 성취를 이룬 그 아이들의 이제 궤적을 보면 뭐 실질적으로 그 좋은 대학들을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미리 고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일요일까지 10일 동안 진짜 정신 이상자 아닌 이상 아이들을 저런 곳에 사지에 내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영재나 과거를 준비하는 그 학부모님의 입장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중학교 때 미리 좀 고생을 시킨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좀 독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6층에 내려와서 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고생시키는 걸 싫어해요. 조금만 고생하면 그렇게 안쓰러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집에 좀 데리고 오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에 관해서 잘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우리 선생님들인데요. 사실 그 저는 뭐 할 얘기를 잘 합니다. 그 할 얘기는 뭐 충분히 하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상당히 겸손하셔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요. 뭐 어차피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그 과장님이 뭐 잘 아시겠죠.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그 경남과거에서 뭐 출신이지만 원래 이제 경실을 했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충무 뭐 시골에서 이렇게 경상남도 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수학에 관한 한 굉장히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방금 우리 나가신 분이 계시죠. 여기 컴퓨터 하시다 이현근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연대 그 대학원에서 그 수학을 했고요. 이제 여기 오기 직전에는 이제 대치동 M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경실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재원입니다. 그다음 저기 지금 뭐 설명을 하고 저기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이정도 팀장님은 이제 연대 출신이죠. 연대 수학과 마찬가지로 과묵하죠. 보통 보면은 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내공들이 제가 많은 선생님을 써봅니다만은 이 경시 강의를 아무나 못해요. 수학과를 나오고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수학과를 나왔죠. 근데 경시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의 차이는 뭐냐면 수학과를 나오고도 경시 강의를 못합니다. 답을 보고도 설명을 못하는 선생님들이 꽉 찼어요. 제가 이렇게 시강을 보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